저희 이제 작가들끼리 카페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좀 주변에서 들으면 좀 살벌하죠. 몇 명이나 죽였니? 어떻게 죽였니?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죽일까를.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 겸 개간미스터리라는 잡지를 편집하고 있는 편집장 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쓴 거는 한 9살 땐가 이렇게 어머니 장사하신 평상에 배 깔고 누워서 셜록 홈즈도 나오고 루팡도 나오고 또 소년탐정단이 나와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적끄적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처음에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등단한 작품은 금연이라는 작품인데 아내보다 뱀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최면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특정한 암시를 넣어서 남편이 스스로 사고로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리작가협회 작가들 모이면 굉장히 살벌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착해요,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좀 얌전한 것도 있고 서로 트러블이 있다가는 죽을까봐 그런 건지 살인의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신사적인 모임입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도 직접 남편이 다 봐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구세주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부풀리면서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추리소설은 역시 이제 반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수수께끼가 제시되고 A라는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반전이 벌어지면서 여태까지 왔던 곳이 A가 아니라 B라는 방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추리소설은 단순히 그 반전이 기술적인 스킬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의였다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어떻게 악의가 되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뒤집어지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탐정 캐릭터는 이제 레이몬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우인데요. 그 당시에 뭐 세계 10대 추리소설 이런 리스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레이몬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이라는 책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10대 추리소설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수수께끼가 많이 나오고 뭐 탐정이 나오고 뭐 지적인 추리를 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읽고 재독을 하다가 그 하드보일드의 진정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켄 폴릿의 대지의 기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원서 기준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역사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스릴러처럼 정말 빨리 읽혀요. 사실 역사 추리소설은 속도감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뭐 소식을 알려면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아니면은 차를 타고 빨리 오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이러면 지금은 1시간이면 확인할 걸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롯이 굉장히 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보고 느낀 게 속도감, 스피디를 느끼게 하는 거는 역시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갈등이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었으면 지금 책을 굉장히 많이 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아서 굉장히 게으른 편이라서요. 구상을 오래 하는 편이고 입금이 되면
쓰게 되는 추리소설은 굉장히 그 플롯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플롯을 구상하는데 노력을 많이 들 필요가 있죠. 추리소설을 처음 만든 에드거 앨런 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까마귀라는 시에서 결말부터 결정하고 마지막 문장을 결정하고 이 마지막 문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앞을 배치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리소설이란 장르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추리소설은 그 마지막을 위해서 앞부분을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면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팬데믹 되면서 OTT 시장도 커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추리소설이 가장 플롯이나 스토리가 영화화나 영상화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작 소스로 많이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작가들이 이제 추리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개간 미스터리를 내는데 매 호마다 신인상 공모를 해요. 최근에 그 신인상에 응모하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추리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 한 장르의 잡지가 20년 동안 이어온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어져 오고 이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로 남겨두자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신인상 수상자들의 리스트가 개간 미스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지 않을까. 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럽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티게 해준 게 좋은 소설, 좋은 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도 이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런 목표를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면 결국 좋은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